기말고사 문제 제가 예전에 말했던 대로 그 페이지 랭크 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코프 체인 그냥 싹 묶어가지고 OX로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스테이트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줄거리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리뷰를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스테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교재마다 좀 달라가지고 뭐 그 이 리드시블하고 호모지니어스한 마코프 체인은 모두 같은 주기를 가진다. 뭐 이런 스테이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뭐 PR일 경우가 있고 NR일 경우가 있고 TR일 경우가 있는데 얘는 둘 다 요 두 케이스는 주기를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IRR이고 다 PR이면은 주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이제 똑같다. 그럼 이제 요거는 참인데 TR일 경우에는 주기를 논의할 수가 없잖아 원래. 그렇죠? 그럼 이게 요거 때문에 X라고 봐야 되나 O라고 봐야 되나 이거 좀 애매하죠. 이런 거는 안 냅니다. 요거는 그 일단은 맞기는 한데 요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습니다. 이게 TR일 경우에 주기를 그냥 0으로 세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교재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기가 1이면은 뭐 A 피리오드이고 주기가 이제 1보다 크면은 어떤 이제 피리오드를 갖는다 그러고 TR일 경우에는 주기를 그냥 정의하지 않는 교재도 있고 주기가 없다 이러고 그냥 정의를 안 할 수도 있고 주기가 0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주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건 또 같은 주기를 가진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책도 있어요. 이게 되게 애매해서 요런 거는 안 냅니다. 그래서 그 아마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스테이트 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싶은 거는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던가 그냥 너무 이제 깊게 공부를 안 해도 그런 거는 이제 안 나오니까 그냥 되게 명확한 것들 있죠. 명확한 것들 위주로 문제를 낼 겁니다. 그리고 제 그 경험상 어, OX 문제 제가 꽤 많이 내거든요. 매 수업마다 이론이 좀 있으면 OX 문제를 꽤 많이 내는 편인데 잘 못 맞춰요 다. 이거 찍으면 반 맞추거든. 일단 찍으면 반 맞추고 거의 다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변별력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변별력이 있는데 일단 1번이랑 3번. 3번은 이제 마코프 체인에서 낼 거고 마코프 체인 응용해서 한 문제 낸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이 1, 3, 4를 잘하면은 거의 뭐 중간고사 성적이랑 관련 없이 그래도 한 F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2번은 내가 2번을 제 생각에는 중간을 어느 정도 좀 보셨고 2번을 찍어서 반 맞추잖아요. 그래도 A 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1, 3, 4만 잘 하면은. 그러니까 중간을 잘 봤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너무 이제 그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을 쓸 필요는 없고 딱 이제 필요한 것들만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얘. 요거 두 개는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 잘 차리면 됩니다. 아, 제가 이거 되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엄청 쫄리기는 하는데 그 공부를 할 때 이 책을 보는 거는 소설책을 그냥 본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전공책을 보는 게 이게 제가 상황상 그 되게 짧은 시간에 통계를 좀 급하게 배워야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재를 빠르게 좀 읽었습니다. 근데 어, 그냥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수업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어떤 관심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뭐 그 장편 드라마예요. 그러면 이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자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이제 이런 데 가면은 뭐 무슨 무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대한 핵심적인 줄거리들을 자기들이 이제 압축해갖고 요약해가지고 막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20시간짜리를 압축을 해서 뭐 한 2시간 만에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봐요.
요거를 한번 보고 아 대충 이 드라마는 이런 줄거리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익힌 다음에 내가 만약에 요거를 좀 더 파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특정 인물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나온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마음에 들어왔고 그 사람에 대한 또 그 A라는 인물 중심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모아놓은 유튜브 영상이 또 있어요. 그런 거로 또 찾아봅니다. 이 A라는 인물이 했던 대사나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어떤 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쭉 봐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내가 이거를 정말 끝까지 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처음부터 보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틀어놓고 이런 내가 이제 얼핏 봤던 그 단편적인 그 장면이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거였구나라는 거를 좀 더 이제 감탄하면서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이거를 한 번 더 보면은 그거를 좀 놓쳤던 뭐 그러니까 작가가 약간 숨겨놓은 뭐 그런 장치들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요거랑 또 연관된 다른 것들을 막 보게 되고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빠릅니다. 보통.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처음부터 드라마를 이제 딱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책으로 비유하면은 한 10분 동안 봐요. 10분 동안 이제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계속 봅니다. 한 40분 정도 보면은 멈춰요. 피곤해서 더 이상 못 보겠다. 오늘은 내일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내일 또 이어서 봅니다. 저번에 뭐 무슨 내용이었지?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막 기억이 안 나는 상태로 또 막 이제 봐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뭐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고 뭐가 나오니까 등장인물이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는 이 수학책으로 보면은 데피니션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없어요. 어떠한 이 등장인물이 그러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이해가 안 되면은 어떤 장면을 봐도 쟤는 뭐 하는 그 사람인지 이제 모르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은 그 재미가 없는데 그 등장인물들만 딱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개념이 있으면은 그래도 어떤 장면을 봐도 쟤 아니면 요거 뭐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뭐 어떤 싸움을 하네 뭐 이런 식으로 갈등 같은 것도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최대한 그 확률 가정론이나 이제 측도론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필요하면은 다시 찾아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재를 찾아가지고 요거를 공부하시고 시험이랑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은 좀 빨리빨리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전체적인 거를 크게 한번 확 보고 그러니까 여러 교과목을 그 다음에 또 연결된 거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이제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사람마다 또 다르긴 한데 제 경험상 공부를 하다가 저도 졸릴 때가 많거든요. 왜 졸리냐면은 저의 경우는 거의 한 99% 맞는데 이해가 안 되면 졸려.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한 15분 동안 내가 책을 보고 있으면 그냥 졸려요. 너무 피곤하고 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거를 쉬운 거부터 큰 줄기부터 잡아 나가면은 좀 나을 겁니다. 8분이나 지났어. 네,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크게 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러 이제 통계 교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에 대해 갖고 이거에 대한 이제 완벽한 기술,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이제 오메가나 이제 시그마 필드나 이제 P에 대한 완벽한 기술을 이제 하고 싶은 건데 수행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론을 그냥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론적으로 그냥 모든 거를 다 풀어버리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x가 무슨 분포로 따르고 뭐 어떤 조건일 때 뭐 신뢰 구간이 얼마냐, 뭐 그런 거 이제 열심히 이제 계산할 필요 없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대충 이 정도 된다. 이러고 그냥 치울 수 있으면 이제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보통 리얼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할 때 이제 많이 쓰는데 내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데이터는 한 세트밖에 없어. 그럼 이제 그 세트에서 어떤 거를 이제 추정하고 추정 결과를 이제 합리적으로 뭐 설득하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
요런 이제 그 불쌍한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고 한정된 데이터만 있으면은 막 그 불쌍하게 막 쪼개잖아요. 너는 트레이닝 셋이다, 너는 테스트 셋이다, 막 이러면서 쪼개가지고 막 그거를 여기에서 잘 맞으면은 뭐 요거에서 꼭 그 트레인에서 잘 맞는다고 테스트에서 잘 맞는 거를 보장할 수 없다. 뭐 이런 거를 뭐 오피팅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막 뭔가를 이제 이론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잖아.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게 3번 방법이고, 어 만약에 방법 2가 가능하면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 갖고 내가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트레인 테스트 나눠가지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데이터 다 놓고 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잘 맞는지 보자. 그럼 또 제너레이팅 쭉 한 다음에 그 데이터에서 잘 맞는지 확인을 하면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떤 방식으로 이제 된다고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통계학과 이거 최고의 발명품 중에 부스트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시뮬레이션 베이스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그 문서에서 그냥 보고 꽤 신뢰할 만한 문서에서 보고 그냥 그 인용 횟수하고 그러니까 다른 분야니까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이걸 사용하는지 이해 알고리즘 그 다음에 FDR은 그 1.5류, 2.5류 이런 개념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는 지금 뭐 안 쓰는 데가 없죠. 원래는 이제 의사들이 쓰려고 만들었는데 그리고 부스트랩 요거로 꼽을 수 있는데 이 부스트랩으로 이제 해당되는 계열이 요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메소드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지금 시대에는 여기에 4번이라고 쓰고 MCMC라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히 이제 AI나 인공지능 그 관련된 그러니까 딥러닝 관련된 어떤 메소드들이 나오면서 MCMC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이거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지? 아무튼 MCMC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쉽게 말하면은 MCMC는 안 들린다. MCMC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메소드를 이제 서포트할 수가 있는데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에 정말 이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준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국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하려면은 난수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난수를 생성하는 건 어떻게 하지? 그냥 R이나 파이썬 켜가지고 뭐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옛날에 그냥 그런 프로그램조차 없을 때 난수 생성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생각을 했겠죠.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함수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 학문이 그 MCMC가 나오면서 그냥 거의 좀 싹 죽었죠. 왜냐하면은 그냥 그 너무 간단하게 난수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연구 흐름이 없어졌는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맛보기로 소개를 하면은 제가 이거 다른 과목에서는 막 한 학기 동안 이거 샘플 만드는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MCMC 또 한 학기 동안 설명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전에 한 학기 동안 설명했던 거 MCMC 이전에 샘플 만드는 거를 설명했던 거를 지금 한 5분 10분 내로 압축을 할 거예요. 요즘은 사실 그냥 그 프로그램 켜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 유니폼 있죠. 우리가 유니폼에서는 뭔가 난수를 뽑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게 어떻게 뽑을 수 있냐는 저도 어렴풋이만 알고 사실 잘 몰라갖고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유사 난수 생성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막 한다고 합니다. 이게 네, 하여튼 균등분포에서는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는 이제 0이랑 1 사이에 랜덤으로 수를 뽑는 게 되게 이제 어렵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내가 부르면 되지 않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뽑아봐라. 그래서 내가 0.732요. 이렇게 딱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뽑아봐. 그러면은 왠지 0.7을 했을 것 같으니까 0.2 쪽으로 해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 그런 의미 독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가 했으니까 뭐가 이제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게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완벽하게 내가 이제 독립인 상태로 뭔가를 뽑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뽑을 수 있다고 칩시다. 유니폼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는 무조건 그냥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유니폼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이제 어떻게 뽑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어렵기는 한데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베르누이에서 뽑고 싶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성공 확률이 0.5인 시행이 있고 성공을 하면 1이고 성공을 하지 않으면 0이다. 뭐 이런 걸 이제 뽑고 싶다고 하면은 일단 랜덤에서 랜드 n 요거까지 하면은 유니폼에서 그냥 하나를 뽑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랜덤으로 계속 이렇게 뽑는 게 되는데 나는 이거 0.5보다 크면은 그냥 그 1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false라고 할래.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얘는 시행이 이제 0.5인 확률이 0.5인 베르누이에서 내가 랜덤 배리어를 뽑은 셈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그럼 반복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 1000개 정도 뽑고 이거 다 이제 0.5보다 큰지 작은지를 걸어요. 그 다음에 이 곱하기 1을 합니다. 그럼 10, 10, 10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x를 베르누이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이제 p가 0.5인 요런 거를 이제 뽑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좀 더 많이 해보자. 10,000개 정도. 이항분포라는 거는 우리가 베르누이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항분포는 내가 그 여기에서 뽑고 싶다고 칩시다. MP인데 그러니까 15 그렇죠? 여기에서 뽑고 싶다고 치면은 얘는 그 베르누이 0.5를 그냥 각각 10개를 뽑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더하면은 하나의 이항분포 샘플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어, 요만큼 숫자를 뽑는데 요거를 뽑고 리쉐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난수가 뽑히게 되고 얘의 쉐입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로우가 몇 개지? 만 개 있고 컬럼이 이제 10개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로우별로 더해요. 그러니까 컬럼 10개를 이렇게 싹 더해 가지고 하나 만들고 10개 하나 싹 더했고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전에 요거를 일단 걸어주고 0.5보다 이제 큰지 작은지 하면 이 트루펄스가 10개 정도 있을 테고 요거 전체를 썸을 하는데 지금 쉐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썸을 해가지고 내가 쉐입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10개를 더 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항분포가 되겠죠. 요거로 뽑은 셈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론적인 이항분포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좀 더 이제 잘 보이게 되고 요런 게 좀 보기 싫다 하면 여기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주면은 지저분한 거 안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거 뭐 이제 코드가 요 코드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냥 그 베르누이를 이제 다 더해가지고 뽑다 보면은 우리가 이항분포라는 거를 뽑을 수가 있구나. 요것만 이제 알면 돼요. 그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포화성 분포라는 게 있거든요. 포화성 분포는 어떻게 뽑냐? 이항 분포의 포화성 근사라는 띠어럼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제가 이거 그 수업을 열심히 막 했던 거인데 요거를 좀 살펴보면은 음,
요거 있죠. 평균이 파이인 포화성 분포는 그러니까 이게 이항 분포거든요. n이랑 이제 n분의 파이가 아니고 람다네요. 람다로 이제 근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n이 커질수록 점점 더 그 포화성 분포는 이제 이항 분포랑 이제 비슷해집니다. 요런 거를 이용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냥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수 분포라는 거는 어떻게 뽑냐면은 포화성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화성 분포로 일단 뽑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또 지수 분포로 또 뽑을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 베르누이 분포라는 거를 내가 뽑을 수 있는 이유는 유니폼에서 뭐 어떤 컨디션을 줘갖고 0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베르누이가 튀어나오게 되고 거기서 이항을 뽑을 수 있는 거는 베르누이를 썸을 하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항 분포에서 포화성을 할 수 있는 거는 이항 분포의 포화성 근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n을 크게 했을 때 근사를 시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 분포는 포화성 프로세스로 이용해서 뽑을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감마 분포라는 게 있는데 얘는 지수 분포로 썸을 하면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베타 분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감마 분포랑 감마 분포를 나누면 또 뽑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수리 통계학에서 배웠던 막 어떠한 성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쭉 이용해 가지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거쳐서 이런 거를 좀 뽑는 방법을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다 보면은 뭔가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거는 PDF나 CDF로 갖고 있잖아요. 그 PDF하고 CDF를 내가 이렇게 딱 전달만 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누군가가 싹 뽑아줬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장치가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은 막 힘들잖아. 감마 분포를 뽑자. 그러면 이제 감마를 이제 바로 뽑을 수 없으니까 감마를 뽑으려면 지수를 뽑아야 되는데 지수를 뽑으려면 포화성을 뽑아야 되고 포화성을 뽑아야 되면 이항을 뽑아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CDF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내가 뽑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게 가장 쉬운 방법이 인버스 CDF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그냥 지금 이런 빌드업을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MCMC가 모든 이런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얼마나 이제 힘들게 고생하면서 랜덤을 뽑았고 MCMC가 이제 얼마나 대단한 건지 뭐 그런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지수분포라는 게 있는데요. 지수분포는 이제 CDF 구하기가 다른 거보다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도 좀 적분이 할 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CDF로 구할 수 있는데, 다른 거는 이제 CDF가 이제 클로즈 폼으로 이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계산이 아니면 되게 이제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CDF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수 하나만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뭐, 이별량 정규분포 CDF 이러면 그냥 막 갑자기 이제 그 머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지수분포는 CDF를 구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이제 여기가 평균이 왼쪽이 평균이 1인 그 지수분포의 CDF고 오른쪽이 평균이 5인 지수분포의 CDF인데 요 CDF에서 어떻게 지수분포를 뽑냐면은 우리가 유니폼에서는 뽑을 수 있다며. 그쵸? 지수 분포는 이제 CDF가 0부터 1까지 사이의 범위에 있겠죠. CDF는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0부터 1까지 무조건 있어요. 그렇죠? 그럼 0부터 1까지 랜덤으로 이렇게 그냥 뽑아요. 5개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와요. 요렇게 선을 긋고 요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그러니까 이 y에 대해 갖고 대응하는 x를 찾는 거니까 역함수를 취해가지고 뭔가를 찾는 것 같죠? 그래서 이름이 인버스 CDF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그냥 CDF 메소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 점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점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요 점에 떨어지게 되고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진 초록색 점들을 모으면은 얘가 지수분포로 따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따른다는 거는 또 스통에서 이론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면은 이 초록색 점들 있죠. 초록색 점들이 평균 되면은 한 1 정도 될 것 같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평균이 1인 지수분포의 CDF라고 했으니까 이 주황색 점이 똑같거든요. 주황색 점은 여기 이제 y축에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평균이 5인 CDF에 이제 타고 내려오게 되면 얘는 이제 타가지고 이쪽에 떨어지게 되고요. 얘는 타서 이쪽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뭐 요쪽에 좀 몰려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들의 이제 그 초록색 점들을 되게 많이 떨어뜨린 다음에 평균을 내면은 한 10 정도 된다는 5 정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수분포를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지수분포를 뽑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외에 또
뭐 박스 물려 변환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게 뭐 요런 이름이 붙은 거는 이제 대단하다는 뜻이거든요. 보통은 이런 대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수 분포하고 이제 유니폼에서 뭐 정규 분포로 이제 뽑는 테크닉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카이 제곱 분포나 이제 감마 분포 같은 경우는 지수 분포를 이용해서 다 뽑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감마 분포는 그냥 지수 분포로 뽑은 다음에 썸을 하면 되고, 카이 제곱 분포는 지수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지수 분포 플러스 유니폼으로 정규 분포로 뽑을 수 있잖아. 정규분포 뽑아내려 가지고 제곱해서 더하면 카이 제곱이 되죠.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배운 그 웬만한 분포들은 이제 싹 다 뽑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유니폼에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타 분포를 샘플링 해볼게요. 이제 갑자기 이제 베타 분포하면 이제 되게 어렵긴 한데, 목표는 이렇습니다. x1부터 x 10만까지 10만까지를 이제 뽑을 거고, IID에서 뽑을 거예요. 베타 26 요런 거를 뽑아갖고 히스토그램을 이제 만들 건데, 이 베타 분포는 갑자기 뭐지 하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요 이론은 전혀 몰라도 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서로 독립인 지수 분포 두 개를 더하면은 감마 2를 따르게 돼요. 그리고 서로 독립인 지수 분포를 이제 6개를 그냥 더하잖아요. 그러면은 감마 분포 6,1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럼 감마 2일이랑 그 만약에 지수 그러니까 평균이 1인 지수 분포가 아니고 평균이 뭐 3인 지수 분포를 하면 여기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3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감마 2일이든 감마 21이든 감마 23이든 여기 있는 거 지수 분포를 서로 독립인 애들을 더해가지고 만들면 이제 감마 분포로 만들게 되고, 여기 있는 감마 21이랑 감마 6일을 분모로 놓고 그 다음에 또 감마 2일을 분자로 넣으면 이제 베타 26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익스포넨셜은 인버스 CDF로 뽑아도 되고, 그 아까 이제 처음 말한 대로 베르누이부터 시작해갖고 이항분포 만들고 포화성 만들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만들어도 되는데, 하여튼 뽑았다고 칩시다. 요거 뽑으면은 너무 이제 길어져서 뽑았다고 칠게요. 익스포넨셜에서 이제 뽑았고, 스케일 파라미터는 1로 줄 거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10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10만 개죠. 10만 개의 지수 분포가 뽑혔습니다. 내가 만약에 요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그 10만 곱하기 2인 매트릭스 형태가 되고,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은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겠지. 그렇죠?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쉐입이 10만이 되고, 얘는 뭐가 되겠어요? 감마 2가 되겠네. 2, 1, 뭐 정확하게 말하면 2, 1이죠. 그렇죠? 감마 6일을 뽑아봅시다. 감마 6일. 6일이라는 거를 뽑으면은 여기다가 2 대신에 6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6일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26이라는 거는 그 감마 21에 나누기 감마 21 플러스 6일. 이렇게 하면은 베타 26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뽑으면 되죠. 그래서 PLT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은 베타 26 이런 식의 히스토그램이 나오게 되고, 이 글씨 안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좀 더 이제 세밀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양이 좀 더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얘가 진짜 베타 26이 맞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하게 검사하는 방법은 없고, 진짜 베타 26에서 뽑아보고 히스토그램이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지 비교를 해보는 방식으로 랜덤. 여기에 그 베타 분포가 이제 뽑히더라고요. 베타 이게 있었어요. 잘 안 쓸 텐데 사람들이. 그럼 대충 이제 0.2나, 그러니까 모양이 딱 봐도 어때요?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통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잘 뽑을 수 있죠.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뽑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건데 베타 분포를 샘플링하는데 제가 그냥 제목을 이상한 방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전에 제목은 전통적인 방식일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웬만한 분포는 PDF를 알고 있거든요. PDF나 CDF를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PDF를 입력을 하면은 그냥 그 PDF에 맞춰서 얘가 알아서 뽑아줬으면 좋겠거든.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되게 좋겠죠. 가능합니다. 일단 그 감마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감마 함수는 여기에 감마였나? 어? 맞아? 왜 탭이 안 돼? 그러네. 요거는 그 팩토리얼의 일반화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라고 하면 1팩토리얼이고 요거 3을 입력하면 2팩토리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를 입력하면 3팩토리얼이 나와요. 그리고 5를 입력하면 4팩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러한 이제 함수인데 좋은 점은 뭐 5.5 이런 거를 이제 넣어도 어떤 숫자가 이제 근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러한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감마라고 이렇게 받으면은 요건 이제 별명을 붙이는 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감마에 5라고 해도 얘가 이제 얘니까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겠죠. 베타 분포의 PDF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잘 몰라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베타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제 뽑고 싶어요. 일단 그려봅시다. 어, 그 어떠한 이론도 없이 이거를 그냥 받아칠 거예요. 이게 감마 함수거든요. 감마에 우리 베타 이륙에서 뽑고 싶은 거니까 2 플러스 U 얘가 이제 분자에 있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를 이제 곱해야 되는데 감마에 2 그 다음에 감마에 6 요렇게 이제 곱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곱하기 x에 알파 마이너스 1인데 우리는 이제 알파가 2고 베타가 6이니까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6 빼기 1 이렇게 하면은 요 식을 그냥 그대로 쓴 게 되고 이미에 이제 x가 들어왔을 때 얘를 이제 리턴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면은 요 PDF를 그릴 수가 있겠죠. 감마 아니 그 베타 분포는 이제 여기 있는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이제 뽑아 놓고 이렇게 하면 감마분포 PDF를 그린 게 되겠죠. 그렇죠? 감마분포 PDF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히스토그램 그려도 대충 이제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시도를 해볼 거예요. 이 PDF를 가지고 내가 이제 뽑을 건데 일단은 그 XX라는 거를 만들 거거든요. XX는 내가 그 길이는 뭐 원하는 대로 이제 할 건데 10만 개를 뽑아 볼게요. 10만 개를 뽑을 건데 처음에는 이제 0.99의 값을 넣습니다. 그냥 아무 값이나 넣는 거예요. 0.01을 넣어도 되고 0과 1 사이에 있는 그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요런 값을 넣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샘플을 뽑으면서 이제 x에다 이제 값을 계속 이제 추가를 할 거거든요. 추가를 할 건데 지금은 그 이상한 0.99라는 값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추가된 값은 요 PDF를 근거로 해서 내가 뭔가 이제 추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된 애들을 이제 다 이제 모아가지고 PLT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히스토그램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0.99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거나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음 이제 XX에 뭐를 할 거거든요. 뭐를 원소로 추가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떤 거를 추가할 거냐면은 일단 Y를 랜덤으로 그냥 유니폼에서 뽑아요. 우리가 유니폼에서는 잘 뽑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0.29 뭐 이렇게 뽑혔네요. 이거를 제가 드래프트에 올려놓은 시드를 좀 맞춰놓고 1이었나? 1이었던 것 같아요. 이 y라는 거를 여기에 두 번째 원소로 xx의 두 번째 원소로 내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교를 해보는 거지. 내가 지금 x가 0.99라는 값을 내가 갖고 있고 유니폼에서 새롭게 0.417이라는 값을 얻었는데 이거를 내가 넣을지 말지 판단을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PDF가 생겼죠. 베타 분포 PDF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xx0 0 이렇게 하면은 점이 스캐터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얘를 뭐랑 비교를 하냐면은 요거랑 비교를 해요. 자, 파란색으로 점이 찍힌 거하고 주황색으로 점이 찍힌 게 있는데 PDF 모양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식에 있어. 책에 있어. 그러면은 내가 주황색이 베타 분포에서 나온 것 같아요. 파란색이 베타 분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주황색. PDF 값이 더 세잖아. 그렇죠? PDF 값도 같이 찍어 볼까요? F에 XX0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찍히게 되고 요거 컬러를 좀 통일을 합시다. 컬러는 C0 C0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컬러는 C1으로 주황색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F의 Y 값도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의 뭐 붙어갖고 그 이 F 값이랑 이제 원래 이제 찍힌 값이랑 이제 거의 차이가 없고 0.4 얼마는 PDF 값이 여기에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주황색 점은 여기 있는 주황색보다 좀 더 이제 높은 Y축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그 Y가 XX0보다 더 나은 것 같죠. 그러니까 베타 분포에서 뽑은 샘플인 것 같습니다. Y가 XX0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선택을 어떻게 하냐? 그냥 XX의 어펜드를 Y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랜덤으로 Y를 뽑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주황색이 뭔가 좀 그럴듯하지 않아.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XX 제로가 더 좋아 라고 하면은 Y를 버리고 XX 제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볼 거예요. T 시점만큼 T in 10만. 초기화도 해야 되니까 초기화도 새로 합시다. 0.99.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스텝 1이었고 스텝 2는 이제 후보로 만드는 건데 왜 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이렇게 하면은 유니폼에서 뭐 하나 뽑힙니다. 그쵸? Y를 하나 뽑는 거예요. 여기 있는 코드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 내가 굳이 이제 반복문 돌릴 때 플랫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무튼 뭐예요? 이렇게 뽑아서 if f의 y가 f의 xxt보다 크면은 뭐를 선택한다고? 이렇게 선택하고 아니면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이러면 일단 xx 자리에는 뭔가 이제 요거에 이제 랭을 하면은 이만큼 랭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0.99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이제 놀랍게도 이럴 수가 있어? 잠깐만.
그렇지. 이게 여기까지 쓰면은 유니폼에서 뽑는 거고 끝에 M 붙이면 노멀에서 뽑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처음에는 이제 0.99, 그 다음에는 Y가 0.84가 나왔나 보지? 그래갖고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0.67이 나왔고 요거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0.44가 나와가지고 요거로 업데이트 됐는데, 그 다음에 나온 애는 0 시원치 않았나 보죠? 그래갖고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게 되면은 얘가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베타 분포가 이제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안 되잖아. 그쵸? 될 리가 없지. 그쵸?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어딨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쵸? 다 몰려있네. 왜 몰려있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0.16 0.16에서 안 바뀌네. 잘 바뀌어도 되게 미미하게 바뀌잖아요. 이거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PDF가 이렇게 생겼고 PDF 최대값이 한 요쯤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샘플이 랜덤으로 뽑히는 느낌인 게 아니고 더 베타에서 뽑혔을 것 같은 샘플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타고 올라가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고 이 최고점을 향해 갖고 그냥 디립다 달리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뽑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바꿔봅시다. 또 이제 근본 없게 막 이제 수정을 하면은 그다음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할 건데, 여기에서 초기화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샘플링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비교를 하는 것도 똑같이 가자.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러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이거 써놨는데 여기 있다. 무조건 뭐를 Y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무슨 확률을 갖고 선택을 해야지 얘가 랜덤하게 뽑히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확률을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을 할 때 분모는, 그러니까 이 PDF 값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요렇게 뭔가 이제 분자 분모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는 0과 1 사이로 나오겠지, 그쵸? 그런 거를 우리가 확률,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1이겠죠. 자, 요 위에 확률을 보면은 얘 이제 PDF 값이랑 얘 PDF 값이랑 뭔가 이걸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요거에 이제 PDF 값을 넣게 되면은 왠지 요러한 케이스는 언제 일어날 것 같냐면은 그 x 제로가 y보다 이제 얼마나 이제 그럴듯하냐 요런 거를 나타낼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xx 제로하고 이제 y가 있을 때 xx 제로보다 y가 이제 얼마나 그럴듯하냐, 위에는 xx 제로가 더 얼마나 그럴듯하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극단적으로 해갖고 이 PDF 값이 이제 빵이고 얘는 이제 엄청 큰 값이라고 치면은 여기 있는 확률은 0일 테고 여기 있는 확률이 1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뭐를 선택해야 돼요? Y를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 Y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확률값이랑 여기 있는 확률값이랑 뭐 거의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분포에서 이렇게 딱 자르면은 한쪽은 XX0는 여기 있고 한쪽은 그 Y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PDF 값이 똑같잖아. 그러면은 뭐를 선택해야 되지? 찍어야지. 똑같으니까 반반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반반의 확률로 XX 제로로 그냥 선택하거나 Y로 선택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이러한 확률 구조로 줘갖고 약간 랜덤을 이용한 선택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로 얘를 선택하고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좀 수정을 할게요. 여기만 고치면 되겠네. 일단 이 요 그
Y를 선택한다라는 거는 지금 XX0를 선택 안 한다라는 거니까 이거 둘 중 하나 잡아가지고 요 값을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로 계산을 할게요. 이름을 제가 이러한 변수 이름을 만들고 여기에 f의 y 나누기 f의 xxt 플러스 f의 y 그냥 진짜 이거 그대로 친 거밖에 없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값이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계산이 될 테고 만약에 내가 그 유니폼에서 랜덤으로 내가 시계로 보는 순간 막 머리가 하얘지네. 유니폼을 뽑아야 되죠. 이렇게 뽑아가지고 일단은 요거의 값이 뭐를 선택해야 돼? Y를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클수록 이 값이 이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 값이 1이라면은 Y를 추가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알고리즘을 요 부분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일단 결과를 먼저 볼까? 되는 거 같냐? 그쵸? 왜 이거 되는 거 같지? 되는 거 같죠? 이거 비교를 해볼까? 이게 true죠. 조금 이제 처음에 모양이 다르긴 한데 이거 되는 것 같죠? 그쵸? 계속하면 될 것 같아요. 왜 되지? 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지? 뭔가 그 랜덤성이 추가돼서 뭐 혁신이 일어났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요 느낌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언제 받았냐면은 이쯤이었나? 하여튼 비가 오고 안 오고 이런 것들을 쭉 뽑아왔고 제가 히스토그램을 어떤 시점 이후에 잘라고 딱 그렸는데 그 시점 이후에 있는 X들의 히스토그램이 처음에는 이제 비가 온다 안 온다가 정상 분포인 거의 히스토그램처럼 이제 안 보여도 특정 시점 이후에는 계속 동일한 분포로 갖게 되면서 얘들이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마치 이제 IID에서 뽑은 것만큼 히스토그램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리뷰를 할 때도 이게 뭐 특정 시점 이후에는 동일한 분포로 가진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계속 무시를 하면서 했는데 이게 MCMC에서 받는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죠. 요것도 그 일단 살펴보면은 XX는 IID는 아니거든요, 사실. 딱 봐도 딱 봐도 이거는 IID 아닌 것 같죠? 왜냐면 이 똑같은 값이 연속으로 이렇게 쭈루룩 나올 수도 있잖아. 그쵸? 쭈루룩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IID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얘네들을 싹 모아갖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은 동일하게 특정 시점 이후에는 베타 분포로 따르게 됩니다. 이게 또 한 뭐 5천까지 한 5회까지만 그럴까? 이러면은 그렇게 뭐 지금 빈이 좀 약하기는 한데 이러면은 이래도 베타 분포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제 처음에는 또 베타 분포를 잘 안 따르는 것 같다가 이게 또 D 시점 갈수록 점점 베타 분포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테크닉이 MCMC의 초기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테크닉을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엔 요거 있죠. 무한번 반복 관찰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학문이 있고
그러한 그 난수를 생성하기 위한 이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어프로치들이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그 많은 연구들이 MCMC가 나온 이후로 그냥 싹 사라졌다. 그 이게 진짜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 진짜 아무 지식이 없이 PDF 모양만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냥 뽑을 수 있고 심지어 고차원을 그러니까 고차원 랜덤 배리업을 뽑기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고 특히 베이지안 쪽이라 많이 붙어서 잘 되거든요. 요 이유는 혹시 베이지안은 들었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베이지안은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산이 진짜 그 좀 그렇습니다. 계산이 진짜 까다로워요. 접근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그 속된 말로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스테리어를 끄집어내기가 이제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내가 포스테리어를 끄집어내지 않아도 시뮬레이팅을 할 수 있으면은 굳이 그거를 이제 분포를 그냥 계산을 안 해도 내가 어떠한 이론적인 성질을 보일 수가 있겠죠.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잘 된다. 뭐 이러고 치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베이지안을 좀 많이 이제 그 부스팅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